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장 김민호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 거의 기자분들 이제 절반, 그다음에 이제 참석하신 방청객분들 절반이어서 굉장히 이제 시작할 때 좀 긴장이 돼서 좀 말이 떨릴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꾹꾹 담아서 잘 준비를 해보았으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입장을 발표할 기회를 주신 심포지엄 기획에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수님들께서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실 때 세션명으로 2024년 의료 대란으로 적어주셨는데 제가 드릴 발표의 방향성을 고려해서 조금 수정을 해보자면 2024년 정부에 의한 의료농단이라는 표현이 제 발표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좀 더 적합하겠다라고 제가 생각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 산하의 특별기구인 비상시국 대응위원회 조직도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4개 팀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각 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활동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등 학우들에게 현 시국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분석팀은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거나 숨겨진 의도를 파헤쳐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료팀은 정기적으로 국내 및 외신 기사를 요약하는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팀 같은 경우는 학우분들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이 소통 창구로 들어오는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을 계속해서 수합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의 입장에서 현 사태는 소통과 신뢰의 부재, 그리고 독선과 오만의 파국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4월 1일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는 의료계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진실된 소통이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미래 의료인과의 충분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을 통해 애초에 소통을 했다는 명분만 가져가려고 한 것은 아닐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학생대표 40인과의 간담회는 원래 1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 자리에서 각 학교 학생 대표들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보건복지부 측에 가감없이 전달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27일로 연기되었고 결국 이마저도 취소되었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의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랬다는 행보를 보아 그리고 이후에 2월 1일과 6일에 연이어 발표한 정책들은 이 예정돼 있던 간담회가 그저 보여주기식의 소통에 불과한 그런 위선적 행보였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말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정말 소통의 거버넌스를 만들려는 의향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러한 정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선, 독선, 그리고 오만함이 그동안의 정부의 행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수식어라고 학생들은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도 소통은커녕 왜곡된 정보 전달로 신뢰와 소통의 거버넌스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월 16일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의 대표에 성명과 개인 전화번호 등 이런 개인 정보를 수합하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제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아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4월 16일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계 제출 건수를 56.5%로 집계하였으나 이는 왜곡된 수치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계 제출 비율은 약 92.6%로 이보다 높은 수치고요. 전국적으로도 정부가 집계한 수치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투명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통의 시작은 더욱더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그리고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게 휴학계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휴학계 승인 외에 집단 유급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학생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휴학계의 비율을 축소하여 발표하고 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태도는 지금도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닫고 있고 소통하려는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정부의 태도를 여실히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부가 의대생들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일말의 노력이라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의 거버넌스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오히려 독단적으로 의대생들의 생각을 파악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총장님들께 의대생들을 설득할 명분이 될 것이라며 대학별로 증원분을 50%에서 100% 선으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2,000명이라는 기존의 수치가 과학적이고 최소한의 수치라고 입장을 고수해왔던 정부의 기존 주장에 모순을 스스로 만드는 발언일 뿐 아니라 의과대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저 숫자를 줄이고 숫자로 협상이라 하면 그만이라는 정부의 오만한 태도가 여기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필수 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의학과 의료에 대한 진실된 마음이 정책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의 신뢰를 외면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 명분이 된 필수 의료 패러다임은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의과대학의 전공 수업 시간에는 어떤 과목이 필수 과목이고 어떤 과목은 좀 덜 필수적인 과목인지 그런 걸 구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의 전공 수업은 보시는 자료는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제 본과 시간표 커리큘럼인데요. 이제 본과 1학년 때 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등의 기초 과목에서 시작해서 본과 2학년까지 각 임상 분과별 내용들, 예를 들면 호흡기학, 감염과 면역, 혈액과 종양 등의 과목들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과 3, 4학년 때에는 병원에서 실습을 돌게 됩니다. 여기서 뭐가 필수 과목이고 뭐가 비필수 과목인지 정부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다르게 정부는 정책의 추진 명분과 구색만을 갖추기 위해서 필수 의료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여 마치 비필수 의료가 있는 것인 양 의학이라는 학문을 곡해하였습니다. 필수 의료와 비필수 의료의 자의적인 구분은 많은 의료 행위를 필요하지 않은 비필수 의료로 폄훼하여 의학에 대한 무분별한 비하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필수 의료가 문제의 대부분이라는 식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저수가 박리담의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가자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이른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필수 의료로부터 먼저 단지 드러나는 것을 정부가 굉장히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그 범위를 설정하여 국가가 이른바 비필수 의료를 내팽겨치고 민간 자본에다가 가져다 바치는 것은 아닐지 심히 걱정됩니다. 이 필수 의료와 비필수 의료를 구분하는 그 양극단으로 비교하는 관료 집단의 화법은 오직 필수 의료만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른바 비필수 의료는 의료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필수 의료의 공백을 부추기는 주범인 양 국민과 미래 의료인인 학생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통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명분만을 겨우 갖추기에 급급했고 이러한 문제는 정책에 서술된 여러 지불제도 개편 등의 부작용에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그리고 흉부외과를 그저 낙수과로 대하는 태도로 인해서 학생들의 해당 임상과에 대한 선호도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여기 투비닥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정말 해당 임상 과목들을 키워가고 싶은 진심이 있는 건지 참 회의감이 듭니다. 정부의 오만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교육 현장에 있지 않으신 분들이니 당연히 실제 교육 시스템을 아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께 물어보고 모르는 것들은 배워가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교육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준비했다는 듯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이러한 모습에 학생들의 신뢰는 더욱더 추락하고 있습니다. 의학은 도제식 교육이 주가 됩니다. 실습이 특히 그러합니다. 카데바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해외에서 구해오겠다며 기꺼이 기증해 주신 신체를 기자재에 취급한다는 것은 교육 현장과 의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부족한 보건복지부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2023년 3월 13일 저와 제 동기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제를 지내고 첫 해부학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 시신을 마주하던 그 엄중하고 경건했던 순간을 책상에 앉아서 탁상 공론만 펼치시는 분들이 아실 리가 없습니다. 알았더라면 적어도 카데바를 해외에서 수급하고 의대끼리 공유하면 된다는 그러한 발언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의 증원 문제를 대학의 총장과만 얘기하는 것으로도 정부의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결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총장은 의학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의과대학의 교수님들께서 대부분 증원이 되면 교육을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 속에서 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취사 선택하시는지 본인에게 유리한 목소리만 들으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지 의문스럽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권 의과대학은 증원이 되지 않았으므로 교육의 질 저하를 주장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고 행동의 명분 또한 사라진 것이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이유를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대학에서 받지만 의료는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졸업 후에 인력이 사회에 등장했을 때에는 대학과 상관없이 의료와 의학이라는 궤를 의료인 모두가 같이 하게 됩니다. 현재의 증언으로 인해 미래의 교육의 질 저하 또는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과 결과 또한 미래의 의료인 모두가 같이 안게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의료 사태와 추진되는 정책들은 각 대학의 개별적인 문제로만 절대 간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서 소상히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은 정부가 의료와 의학을 위한다는 진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정말 의학과 의료를 진심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증원 배정 문제와 관계없이 그러한 정부의 오만하고 독단적인 태도에 학생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의과대학의 증원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허황되고 껍데기뿐인 정책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서 발표한 대정부 요구안에 서술된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 둘, 의정 양측은 중대한 의료 정책을 조속히 논의하기 위한 의정 동수의 의정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된 보건 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 의료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셋, 정부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줄곧 외면하다가 의료 정책을 졸속 추진하여 발생한 현 사안의 책임을 시인하고 투명한 조사 후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넷, 의료 사고의 법적 다툼에서 선의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의료 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의 특이적인 상태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라. 다섯, 필수 의료의 명확한 정의를 논의하고 양적 질적 차원의 과학적인 국제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여섯, 정부는 편법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화의 방향을 방조하지 말고 바람직한 분배를 위한 의료 전달 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 일곱, 인턴 전공의 부적절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논의하고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자유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라. 여덟, 의과대학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철회하고 이 같은 가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휴학에 대한 사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이상 이 8가지가 최소한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라는 점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대표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이 사태가 진실되고 투명하고 완전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라도 소통과 신뢰의 거버넌스를 새로이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의대협의 요구안을 수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